자, 그 다음에 또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하게 돼요. 우리가 아까 개랑 고양이 또 예를 들면은 내 뉴럴넷이 개는 0.1이고요. 고양이는 0.9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정답은 어떻게 줄까요? 정답은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으면 고양이 확률이 100%, 개일 확률이 0%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양이 개 2개가 아니고 개, 고양이, 사자, 호랑이 4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고양이 사진이 들어오면은 정답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확률로 줘야 돼요. 정답도. 그러면 개일 확률은 0, 고양이는 1, 사자도 0, 호랑이도 0 이렇게 줘야겠죠. 그래서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돼요. 항상 정답은 뭐 100%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럴 때 원핫으로 인코딩 한다고 합니다. 원핫이라는 게 한 개만 1이고 나머지가 0인 벡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을 원핫으로 해줘야 내가 뉴럴넷에서 클래스가 4개면 숫자 확률 4개를 뱉어줄 건데 그 4개랑 정답도 숫자가 4개 있어야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아, 첫 번째 데이터는 정답이 0번 클래스고요. 두 번째는 1번 클래스고요. 세 번째는 2번 클래스고요. 네 번째 데이터는 0번 클래스예요. 라고 했을 때 얘가 클래스가 3개짜리 문제를 푼다. 라고 하면은 원핫 인코딩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tf.원핫으로 해서 이 행렬을, 이 벡터를 depth 3이라고 길이 3짜리 벡터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또 케라스의 utils 밑에 가면은 to categorica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에서 레이블을 주고 이것도 길이 3짜리 벡터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보시게 됩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텐서가 출력이 되고 하나는 케라스 API는 numpy and array 형태로 이 타입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 빼고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뉴럴넷 모델을 만들어서 할 때 뭘 좀 더 해봤으면 좋겠냐면은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부분. 내가 데이터가 엄청 많을 때 이 데이터에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같은 게 뭐 여러 장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랜덤하게 몇 장씩 배치 단위만큼 배치가 10이다면 이미지를 10장씩 뽑을 거예요. 랜덤하게 뽑아서 넣어줄 건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그거를 지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이게 임의로 데이터라고 할게요. 0부터 9까지의 데이터 10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네. 똑같은 게 2개가 들어가네요. 0부터 9까지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tf.data.dataset.from tensor slices라고 해서 요 a를 넣어주면은 이게 ds tensors라고 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어떤 포맷으로 딱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이렇게 tensor slice dataset이라고 하는 타입을 갖게 되죠. 그럼 이거를 넣어줄 때 내가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내 모델에 뉴럴넷 모델에다가 넣어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데이터셋을 take 5 하면 5개만 뽑아줘요. 이걸 안 쓰면은 그냥 전체를 다 뽑게 되고요. 5개를 뽑아서 포문에다가 이렇게 요 DS 텐서스에 5개 뽑은 애를 넣고 그냥 돌리면은 어떻게 나오냐 보면 이렇게 하나씩 데이터가 뽑혀져서 나오게 돼요. 난 이거 귀찮은데 그냥 요거를 아예 안 쓰고 하면은 10개가 그냥 다 나오겠죠. 그쵸? take 5를 하면은 5개만 나오게 되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 뒤에다가 다른 옵션들을 많이 줄 수가 있는데요. 앞에 보면 먼저 map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같은 거 할 때 그 전처리한 함수를 만든 다음에 모든 데이터에다가 이 함수를 다 적용해 주세요 할 때 여기 map이라고 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tf.square 스퀘어라는 함수는 뭐 하는 애냐면 다 제곱을 해주는 애예요. 그럼 0부터 9까지 숫자를 다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셔플은 이걸 섞는 거예요. 데이터를 뽑을 때 지금 0부터 9까지 순서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학습할 때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랜덤하게 섞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셔플을 써주면은 이 데이터를 섞어서 거기서 순서대로 뽑게 돼요. 그럼 마치 그냥 랜덤하게 뽑는 것처럼 되는 거죠.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섞을 때 그 Q 사이즈라고 하는데 섞을 때 데이터를 넣어놓고 섞는 그 공간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면은 10 이상만 써주시면은 완전 셔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를 여기다 점 배치라고 하고 써주시게 돼요. 배치를 지금 2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 개가 아니라 앞에서는 한 개씩 뽑았지만 지금 이제 2개씩 뽑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볼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포문이 2개가 있는데 밑에 포문을 보시면은 DS 텐서스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얘가 X를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할 건데 바깥쪽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쪽은 배치 단위로 도는 거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다 쓰면은 지금 배치가 2니까 2씩 5번 뽑으면은 데이터가 다 소진되죠. 그게
한 번에 에폭이 됩니다. 그거를 또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학습할 때. 데이터가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반복 학습을 할 건데, 왜냐하면 웨이트는 조금씩 바뀌잖아요. 데이터를 한 번 집어넣는다고 웨이트가 랜덤한 값에서 제일 좋은 값을 한 번에 점프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뀔 거기 때문에 넣었던 데이터를 또 넣고 아직 부족하니까 웨이트가 올바른 값을 찾아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주게 되는데, 그 바깥쪽 루프에서 도는 게 에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에폭 동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본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제곱이 되어 있고 두 개씩 나오죠. 그리고 5번 나오면 한 에폭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는 매번 셔플이 세로 된다는 거. 처음에 49,4가 나왔다고 그 다음에도 첫 번째 데이터가 49,4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또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셔플은 매 에폭마다 세로 해준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이그젬플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까지 사실 조금 지겨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같은 거 배울 때도 막 말하고 싶은데 ABC부터 배워야 될 때 단어 외우고 이런 게 제일 재미없고 지겹잖아요. 이런 것처럼 문법을 배우는 게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굉장히 많이 배우신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한 MNIST라고 하는 손으로 사람이 숫자를 쓴 글씨, 이제 딥러닝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케라스의 데이터세트의 MNIST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거를 로드 데이터 하면은 다운을 받게 됩니다. 이 MNIST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실습은 뒤에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코드에 대한 설명 아주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 뭐야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흐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다른 실습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MNIST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 하면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요 차이는 뭐냐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는 실제로 트레이닝 할 때 쓰는 거,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이닝이 잘 됐나?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일기예보 하는 거를 학습해서 내일 날씨를 맞추는 거지 일주일 전에 날씨를 잘 맞추는 그런 일기예보 모델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거, 우리가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진 데이터를 다 트레이닝에 100% 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데이터 중에 80%는 트레이닝에 쓰고 20%는 요 80% 가지고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용도, 이 20%는 트레이닝 할 때 안 봤던 거니까 이게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기예보에 필요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미래의 데이터다라고 생각하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테스트 셋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4개로 X는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 Y는 정답이에요. 손글씨로 쓴 숫자니까 뭐 3이라고 쓴 게 오면 여기 3이라고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들을 로드를 해주고, 이미지 데이터는 보통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255로 나눠서 0에서 1 사이로 좀 레인지를 줄여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일종의 전처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아까 앞에서 봤던 원핫 인코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답이라고 하는 애가 그냥 숫자 스칼라로 돼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원핫 벡터로 바꿔주는 부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랜덤하게 뽑아서 확인을 해보는 부분인데요. 여기 뽑으면 이렇게 9라는 숫자가 보이죠.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은 또 다른 숫자가 계속 여러 번 수행하면은 계속 다른 숫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원핫 인코딩 된 거. 이게 위에 숫자가 1이잖아요. 1이니까 0번 자리, 1번 자리, 1번 자리만 확률이 100%고 나머지는 다 0이고, 요거를 argmax를 하면 위에서 봤던 것처럼 argmax 이렇게 확률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제일 큰 숫자가 몇 번 자리에 있니? 뽑아봐 라고 하는 게 argmax라고 했죠. 뽑으면 1번 자리에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좀 또 다시 해볼까요? 네. 3이면은 3번 자리에 있어 이렇게 잘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argmax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만드는 거 보시면은 tf.dataset하고 from tensor slices라고 하고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huffle 해줬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 10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트에서도 똑같이 트레이닝용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 둘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건 위에서 아까 데이터셋에서 만든 부분을 똑같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뒤에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퀀셜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벽돌 쌓듯이 레이어 하나, 2개 이렇게 쭉 쌓아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결과를 뱉어줄 거고, 그 결과를 정답과 비교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해야 되는데, 로스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쓸 거다.
이런 것도 다 뒤에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라는 거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말고도 몇 가지 방법들이 그거에 약간 변형한 형태. 기본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똑같은데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한 그런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가 있는데 그 중에 아담이라고 하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니까 애큐러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큐러시까지 해서 모델.컴파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모델을 실제로 만든 거고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여기가 만든 거고 컴파일하면 이런 것들로 학습을 할 거예요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습을 하는 부분은 모델.fit에서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셋 넣고 10에폭 동안 학습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데이터셋이 알아서 배치 단위로 지금 100개씩 이미지가 전체가 제가 요 앞에서 따로 설명 안 드렸지만 여기 6만이라고 되어 있죠. 셔플할 때 이미지가 6만 장이에요. 이 트레이닝 셋이 6만 개의 데이터를 100개씩 뽑아서 600번을 이렇게 넣어주면 하나의 에폭이 될 거예요. 그거를 모델.fit에다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 쓰고 에폭만 10에폭 동안 돌리세요 라고 하면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이 이러면 다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모델.evaluate 하면은 학습된 모델을 갖다 놓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얼만큼 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약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GPU의 강점인데요. CPU로 해보시면은 굉장히 느릴 거예요. 근데 GPU로 돌리면은 네. 하나 하는데 지금 한 2초 정도 걸리고 있어요. 어떤 GPU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 콜랩에서 잡히는 GPU가 약간 복불복이 있긴 하거든요. 좋은 GPU가 잡히면은 더 빨리 돌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분 안에 모든 건 다 끝나게 될 거고요. 자, 학습이 다 끝났어요. 그럼 학습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애큐러시가 98% 정도 나왔고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97.89%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부분에 뭘 할 거냐면은 학습을 잘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손글씨 써가지고 내 손글씨도 잘 인식하나? 이걸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드에 대한 이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는 안 드리겠지만 내가 이제 직접 손으로 글씨 쓴 걸 한번 넣어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판을 열고 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크게 되어 있으실 텐데 이거를 그림판에서 최대한 좀 많이 줄여주세요. 뭐 한 이 정도 줄인 다음에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브러쉬라고 한 애를 쓰고 요거를 제일 큰 걸로 뭐 3 이렇게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쓴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제가 이미 해놨는데 여기 이미지.png 파일 있죠. 이미지.png 이 이름으로 해줘요. 다른 이름으로 하시면은 뒤에 코드를 수정해야 되니까 코드 수정하기 싫으시면은 그냥 이미지.png라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업로드 하는 거 여기서 요거 누르면 업로드 된다고 했는데 제가 코드에다가 그냥 업로드 하는 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시면 여기 파일 선택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걸 누르셔서 방금 썼던 image.png라는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image.png가 보일 거예요. 그쵸? 이게 업로드가 됐고 얘를 읽어오는 부분에 읽어와서 얘를 사이즈를 28x28로 리사이즈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썼던 데이터가 레졸루션이 해상도가 28x28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부분은 지금 아까 앞에서 요 글자 보시면은 까만 바탕에 흰 글씨로 돼 있죠. 근데 저희는 흰 바탕에 까만 글씨로 썼죠. 그거를 그래서 반전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255에서 빼서 절대값을 취해주면은 그게 반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레이닝 할 때 다 255로 나눠줬었죠. 그래서 그거를 255로 나누고 네, 이렇게 그림을 화면에 출력해 보면은 제가 쓴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요 모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모델.predict 해서 프리딕트를 하면 얘가 확률을 뱉어주게 됩니다. 아까 모델.evaluate은 정답이 있을 때 내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뽑아서 정답이랑 비교해서 뭐 accuracy라든지 로스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는 거. 프리딕트는 그런 거 없이 정답 없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정답을 따로 안 줬죠. 제가. 그러면은 이미지만 넣었을 때 얘가 확률을 10개를 뱉어줄 거예요. 0부터 9까지 숫자에 대한 확률 10개가 나올 건데 그거 중에 제일 큰 거를 뽑아라. argmax로. 그래서 얘가 예측한 값이 뭔지 제대로 예측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predicted value는 3이다. 이렇게 제대로 예측되는 게 보이시죠? 그럼 10개의 확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냥 모델.predict 값을 그대로 여기 출력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모델.predict 값은 이렇게 10개가 나오는데 이게 확률이에요. 0번 0일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20승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일 확률이 0, 1, 2, 3일 확률이 거의 100%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3일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측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딥하게 쌓은 모델도 아니고 되게 파워풀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습을 더 해나가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습을 직접 해보시게 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텐서플로우의 기본 문법과 실제로 이게 모델로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해보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를 넣어서 제대로 예측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모델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론과 실습을 이어서 계속 학습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